매번 선거 때마다 정책 경쟁,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로 헐뜯는 네거티브 경쟁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쪽에 더 이게 관심들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양당, 양 후보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만들고 계신 두 분을 차례차례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쪽 지난 경선 때는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의 정책조정단장을 맡으신 바 있고 기본사회위원회, 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바 있습니다. 건국대 최백은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을 며칠 전에 그만두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왜요? 제가 요거를 좀 이해하시기 위해는요. 지난해 제가 4.15 총선 때 제가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맡은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예. 예, 그때도 제가 그 투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당대표를 사임을 했어요. 아. 예, 그때 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났다고 이제 본 거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당별 통합 과정은 이제 실무적인 차원이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인 거라든가 알겠습니다. 조직 만든 건 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 다 하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교수로 가겠다. 예. 네. 그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할 일 다 하셨다는 얘기는 그 기본권, 기본사회위원회 기본 정책의 기조는 다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의 핵심 하면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환적 공정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 하게 되면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이라는 기본권 시리즈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시대 전환기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요. 예. 시대 전환기라는 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혁신 없이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반을 제공해줘야지만이 그 기반이 바로 이제 기본권들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시켰을 때 우리 경제 전체 혁신도 그러니까 활성화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는 성장을 좀 강화시키고 이러한 알겠어요. 과정이 경제의 공정성도 강화되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예. 그동안에는 이제 그 기본소득이 워낙 휘발성이 강한 소재다 보니까 이재명 하면은 기본소득, 그래서 결국은 분배 이런 이미지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1번은 성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혁신을 통한 성장 이야기 되기 때문에 혁신을 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누군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기본소득이다 이거로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소득은 일단 철회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철회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념 이런 게 사실 집착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다수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면은 잠깐 유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이해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걸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이제 원론적인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계속 동의 안 해서 기본소득 정책 같은 걸 만약 대통령이 된 후라도 할 수가 없다면 그게 전제가 돼야 혁신을 통한 공정성장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장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사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랬죠. 그때 그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80 내지 90%가 지지를 했었어요. 예. 그러한 점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시키게 되면은 지지가 굉장히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표현하신 대로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80, 90% 국민이 좋아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니까 여론조사 결과 다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일단 후퇴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제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피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영업 제한을 받으셔 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들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은 팬데믹을 이걸 진정을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통제하는 데 속에서는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예. 그럼 전 국민들도 일종의 그러니까는 이 방역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전 국민한테 지원을 했을 때 전 국민한테 지원금은 최종적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책이 전 국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정책적인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국민들은 이것을 그러니까는 왜 불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 줘야 되느냐는 이런 잘못된 오해가 있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여론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아직 이해가 안 된 상황 속에서는 좀 그 정책을 그러니까 좀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둘 다 필요하다는 주장이시잖아요.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 피해본 자영업자 구제도 필요하고 예.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도 필요하고 이거잖아요. 예. 굳이 순서를 정하면 뭐가 1번입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손실이 사실은 가장 급한 거죠. 예, 손실 보상이요. 예. 그건 이제 발생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두 가지로 발생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런 그 고정 비용이 이제 지출되잖아요. 임대료라든가 그렇죠. 인건비라든가 이런 등등이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피해인 거 손실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 피해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은 이걸 소멸성 지역화폐를 주게 되면은 예. 이게 결국은 자영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예. 매출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부자들도 그러니까는 그 소비를 더 하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평상시에 소비를 안 하다가 이걸 쓰게 되고 또 쓰면은 그 금액만 쓰지 않거든요. 지역 화폐니까 지역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도 궁극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지원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먼저 이재명 후보가 치고 나왔다가 국민의 동의가 좀 미진하다면 직접적 피해를 본 손실보상 우선부터 하자 이렇게 또 전환이 됐고 그거는 사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주장해 오던 바라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뭐 25조 얘기 나오다 50조 얘기 나오다 지금 100조 얘기 나왔거든요. 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뭐 선거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얘기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지금 보게 되면 9월달에 지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당에서도 경선 과정에서요. 예. 9월달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종인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이 100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0조든 100조든 간에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집권 이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왜 집권 이후까지 미루냐 이거죠. 지금 당장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요. 종업원들을 그러니까는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예. 아니면 이제 그 고용 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가요. 예. 하다가 뭐냐면 나중에 막판에 가서 정 안 될 때는 그러니까 문을 닫고 폐업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폐업을 하고 나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시 재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당장 해야 한다. 폐업해서 실직자가 되게 되면 또 실업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하자. 그런 얘기죠. 하나 쓰러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게 부동산 아닙니까? 이번 대선의 쟁점이. 예.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부동산값 떨어뜨릴 비책은 뭡니까? 한 1분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예. 자신이 그러니까는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좀 모은 사람들은 자기 돈에다가 좀 은행 대출을 추가해가지고 예. 매입을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냐면은 소득 아직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는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주거 조건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예. 좀 양질의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역세권 중심의 이런 그러니까 공공임대를 대량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공공임대 확충. 예.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택을 매입하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은 쓸데없이 그러니까 자기 집 실수요 주택 이외에 예. 소위 말해서 주택 투기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주택의 투기를 위해서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이요, 다주택을요. 예. 이분들이 주택을 좀 내놓게 유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걸 내놓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했을 때는 신규 주택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주택 매물 내놓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요, 재산세에 보게 되면 건물 부분이 있고 토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 토지 부분을 다 통합해가지고 예. 기존의 토지 부분은 다 이제 없애버리고요. 예. 이걸 국토보유세로 다 통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국민들한테 다 n분의 1로 나눠주자는 겁니다. 그게 기본소득이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상위 5%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개 다 돌려받습니다. 다. 예. 그런 식으로 부동산 관련된 세제 전반을 개편해 나가면 다주택자 매물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거로군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건국대 최백은 교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